안녕하십니까. 투베인더스 스페셜 김우정 기자. 부동산 컨설턴트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섣부른 지정 해제가 자칫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서울 주요 재건축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저희 투베인더스 스페셜에서도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고 했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 대상은 이제 관청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허가를 받을 때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실사용 목적의 거래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라고 했었을 때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만 매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주택을 실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실거주겠죠. 이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가 서울 도심에 적용이 되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주거지에다가 지정하는 거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사례들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농지나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들이 대상이라고 했었었는데, 애초에 법령 자체도 출발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심에다가 지정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말 그대로 해당 규정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주택거래 허가제가 아닙니다. 원래 한창 이게 집값 상승 이슈가 있었을 때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할까라는 의견이 있긴 있었었지만 강렬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주택거래 허가구역은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택거래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반발에 막혔다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건 너무 과잉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법률을 못 만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도심에다 지정하면서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출발했을 때는 잠실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먼저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심지에다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리니까, 그런데 솔직히 건축물 거래할 때 우리가 건축물 거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물 안에 깔려있는 토지들도 같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잠실동이 있는 건축물을 거래하려 했을 때, 예를 들어 상가를 거래하려고 하면 실제로 상가를 영업하려는 사람들만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아파트에 따른 그 대지 지분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준 면적 이상이다. 예전에는 18제곱미터였다가 지금은 뭐 8제곱미터였던가 6제곱미터인가로 어마어마하게 낮춰놨거든요. 그냥 사실상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어놨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이건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현장 반응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현장 반응은 살벌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재지정이 돼버린 곳들이 이제 목동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성수, 압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들 중에서도 반발이 제일 센 곳은 목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당연히 불만이야 많지만 막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변화가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뭐 이주가 그렇죠. 잦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전월세 수요들도 많죠. 대표적인 학군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가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동에서 지금 막 반발의 목소리가 가장 센 곳을 고르다고 하면 목동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서울시 측은 지정을 풀면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집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게 되면 해당 지역들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근데 애초에 이 올라간다의 정의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될 시세가 이쪽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갔다 각종 규제로 억누른 거죠. 이게 정상 가격으로 가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것 자체가 혜택이래 가지고 호재다 하면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혜가 아니다. 그렇죠. 특혜가 아니죠. 정당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제한해 놔가지고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팔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너무 제약돼 있다 보니까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매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미 너무 케이스들,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전에 잠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트, 레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엘리트 같은 경우는 잠실동이죠. 근데 잠실 권역으로 묻지만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잠실동이 아니라 신천동이에요. 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 마이스니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야 된다라고 해서 묶었더니 엘리트 가격은 묶여 있어요. 근데 원래 엘리트가 더 선호하고 이제 파크리오는 잠실 권역으로 가서 갔지만 엘리트보다 가격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엘리트 가격을 확 눌려버리고 잠실에 대한 마이스니 뭐니 개발 호재들 삼성동 GBC니 뭐니 이것도 잠실이랑 또 가까운데 하면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여기를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잠실동 자체는 못 사. 인근 지역이 올라가 버리죠.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그쵸. 풍선 효과 나오면서 파크리오 가격이 팍 올라가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수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건 주변에 풍선 효과가 확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잠실동 자체 가격이 막 눌려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도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얼마가 없다고. 그럼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잠실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막 눌려 있다가 어쩌다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갑자기 신고가에 확 치고 올라가는. 네, 사실 말씀처럼 발표 이전에 이제 규제 완화, 뭐 재지정하지 않을 것, 뭐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반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건데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는 재지정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 뺨을 맞은 거거든요. 뺨 맞아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걸 달래주기 위한 당근책을 꺼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탕을 쥐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탕 쥐어주는 정책이라는 거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대규모 개발 행위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뭔가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뭔가가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2022년 11월 달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었냐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65층의 초고층으로 건축되는 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외에 대규 아파트니 뭐니 주변에 있는 여의도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나도 이제 50층 나도 50 몇 층 이런 식으로 쭉쭉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초고층에 대한 이제 지금 초안만 나왔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겠죠. 얘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주어설 인간하고 진행했을 때 건축심의에서도 쭉쭉 통과를 시켜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목동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11월 달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목동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이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고 아직은 지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그때 가결되고서 지금 현재 나머지 절차들을 갖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이제 목동도 움직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국토부에서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차 안전진단 통과되고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던 애들이 2차 안전진단이 지자체 장애 선택으로 갔다가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으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목동 같은 경우도 줄줄이 2차 안전진단 면제하면서 이제 재건축 추진으로 갔다가 확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들도 갖다가 이제 주어설 인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갖다 우리가 빠르게 해주겠다. 특히 2023년도 3월 달에 한강 르네상스 2.0도 발표를 하면서 한강변에 대한 규제 완화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아마 생각나는 게 지금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은 지역이 목동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종상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조건 없는 종상향 같은 경우로 갖다가 지금 아직 이해관계가 좁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 당근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약간 이건 좀 다른 이슈긴 하지만 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서울시가 주민들은 야 너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을 지켜라, 조건 없는 종상향 하라라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분명 목동 같은 케이스가 목동이 대표적인 곳이어서 그렇지 솔직히 종을 지정할 때 그렇게 검토가 면밀하게 돼서 지정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분명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대신 얘네들 갖다가 높게 해주면 여기 목동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또 한강이랑 좀 가깝거든요. 그럼 너네 초고층으로 조금 해줄게 라든가 스카이라인, 한강변 이런 부분이랑도 좀 엮어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주민들이 조금 달가워할 만한 사항들,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